8월 15일 광복절 송우제TV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보름여 동안 전국이 요동을 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당별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정치 집단들, 정당 또 개인별로 앞으로의 이 전국 운영, 전국에 대처하는 전략 전술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경수가 처음으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경수는 또 얼마나 지지율을 받았느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12일에서 13일 이틀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정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8.9, 민주당은 33.2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1.1%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2%포인트 상승입니다. 거의 소폭의 하락, 소폭의 상승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났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발을 했고 민주당은 아직도 전당대회 중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인한 이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으니만큼 이제 좀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빠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조국혁신당 7.7, 개혁신당 5.1 이런 순서입니다. 정당 지지율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32%, 잘 못하고 있다 64.6%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잘하고 있다는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올랐습니다. 4%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내렸느냐? 가장 결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을 결정한 것, 여기에 따라서 보수 우파 지지층에서 좀 지지율이 빠졌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포인트 내려서 큰 폭입니다. 4%포인트 내려서 32%. 그 다음 가장 관심을 끄는 이제 이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입니다. 김경수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 5.4%포인트 받았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김경수의 정치적인 실제적인 정치력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그건 아마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질 것인데 일단은 친문의 상징성, 문재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재명, 조국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김경수로 몰렸을 것이다. 5.4%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재명과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은 28.5, 한동훈 19.8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모두 지난 2주일 동안 10%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9.4%포인트 내렸고 한동훈은 9.7%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이재명은 28.5, 한동훈은 19.8입니다. 그 다음 조국이 8.7, 조국은 올랐습니다. 오세훈 7.4, 오세훈도 올랐습니다. 홍준표 6.2, 홍준표도 올랐습니다. 김경수 5.4, 김동연 4.9, 안철수 3.3 이런 순서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2에서 3%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김경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10%포인트 가까이 내린 지난 2주일 동안 이 지지율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혜할 만한 것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가 7%포인트 가까이 늘어서 지난 2주일 동안 20% 가까이 됩니다. 이건 지금
여야에 걸쳐서 모두 이 지지율에 있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지금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를 놓고 이재명과 한동훈에게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잘 모르겠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조국, 오세훈, 홍준표 이런 후보들로 나뉘어졌다, 지지율이 나뉘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지지율 변화,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 후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 모두 큰 폭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고 한동훈 지도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당직 인선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복권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크게 보면 정치 사범 한 사람을 사면 복권시킨 것이다. 여야 걸쳐서 정치권 전체, 지난 정권의 모든 사람들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김경수를 포함시킨 것이다. 단순하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이게 굉장히 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전국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의 여야 당대표, 또 당대표가 될 이재명, 한동훈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를 하겠다, 거리를 두겠다, 김경수를 비롯해서 여야 모두 통틀어서 정계 대개편까지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김경수 복권으로 드러났다. 김경수를 지금 하지 않아도 되고 복권을, 또 김경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 수 있고 김경수를 복권시키지 않는 이유도 뚜렷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복권시키겠다라고 결정한 데는 이런 윤 대통령의 앞으로 전국 구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국이 소위 빅뱅, 대혼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건 상당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선 후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대선 관리, 국정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의 1인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오는 10월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또 검찰의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전국이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이재명으로 모여있는 이 지지율, 이게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이게 한동훈으로 얼마만큼 지지율이 모일 것이냐, 또 김경수, 또 다른 후보들, 조국도 구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 지지율이 움직이게 된다면 올 연말까지는 이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 이거는 큰 폭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 것을 겨냥해서 일찍부터 이제 정계 대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한동훈도 거리를 두겠다, 이재명도 거리를 두겠다, 김경수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오세훈, 홍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판 전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이 움직임, 전략도 전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당대표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소위 친정체제라고 하는 이 자신의 사람들로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정면으로 충돌을 한 지점은 역시 김경수 복권 부분이었습니다. 이 김경수 복권을 두고는 완전히
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당정 갈등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보수 우파 지지층들이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데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다.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많은 또 이 보수 우파의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동훈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경수 복권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일었고 또 오늘 이 광복절 행사가 두 쪽이 났습니다. 소위 건국절 논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손은 들어주었지만 아주 명쾌하게 뭐 완전히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 자체보다는 이번 광복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쪼개고 대통령의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복절 행사를 쪼개는 것은 잘못됐다. 소위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이 독립기념관장 이 인사에 대해서 한동훈이 절반 정도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건국절 이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보수우파 진영 안에서도 전부 생각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과 광복회가 정면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손은 들어주지만 대통령실과 협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흔쾌하게 완전히 이렇게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이 전부 나뉘기 때문입니다. 또 뭐 심지어는 그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 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로 전락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지금 심한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협력과 갈등 이 두 가지, 이 둘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될 텐데, 이런 포지션을 계속하게 될 텐데, 앞으로 상당 부분은 갈등, 소위 한동훈의 이 차별화, 이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쪽에 더 무기가 실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했고, 또 앞으로의 이 소위 전국의 흐름, 이 지지율 변화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연말까지 이 전국이 엄청나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차기 구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조국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또는 법적인 처벌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지지율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한동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좀 무게를 싣는 것이 그래도 유리할 것이다. 전국 흐름으로도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 지지율 흐름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체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이걸 되풀이하게 되겠지만 무게중심은 차별화 또는 이 견제 쪽에 좀 실리게 될 것이다. 그게 한동훈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는 상당히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는 사람, 더 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한동훈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이 보수 우파의 지지층까지 안으면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따른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한동훈의 뭐 줄타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의 정치 리더십의 이 색깔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세훈이나 홍준표, 안철수 등도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동훈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지지율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뭐 일단 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일당 체제로 만든 다음에 조국이나 김경수, 김동연 등이 있지만 자신을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조국, 김경수, 김동연은 이재명의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구속이 되거나 1심 판결이 심각하거나 또는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안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재명의 지지층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국은 구속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김동연과 김경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김동연이 지금은 뭐 5%대 이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지만 이재명이 무너지고 조국이 무너지는 상황이 곧 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것이 10월일 것이다. 10월에서 1차전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1차 효과가 10월에 나오게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상당히 큰 이 지지율 흐름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전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조국은 뭐 구속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움직이는 폭이 적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김동연도 호시탐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놓고 보수 우파에서 갈등도 있고 뭐 협력도 있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이 변화의 흐름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한동훈과 이재명 모두와 이 거리를 두고 견제를 하면서 정계 대개편 이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한동훈도 독자적인 길로 좀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당정 갈등, 당정 협력 이게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10월에 구체화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전국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